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사회 취약계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복지시설 2곳을 코호트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의 일손이 필요한 농촌과 산업 현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총선 후보 경선이 불복과 선관위 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등 진흙탕 싸움 수준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교회 전도사로 알려진 광주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광주시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 2곳을 코호트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에 위치한 해피맘 요양원입니다. 이곳에 입소해 있는 노인 45명과 종사자 30명은 앞으로 2주 동안 코호트 격리 조치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취해지는 일반적인 코호트 격리와는 달리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 생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시범 조치입니다. 이 요양원과 함께 노숙인 재활시설인 광주 희망원도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동참합니다. 시설 생활자들의 외출과 면회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종사자들도 외출 퇴근이 금지돼 시설 안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방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 종사자들이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게 감염이 확산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한편 광주시는 대구를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전도사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전도사는 코로나19 완치 판정 이후 자가격리 기간에 외부인에게서 음식을 받고 일회용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집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심에서 경찰에 CCTV와 GPS 분석 등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를 안 지킨 사례가 있겠다. 또 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두상 진술만을 가지고 확인할 수 없으니 좀 더 세세하게 CCTV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GPS나 이런 걸 해서. 대구를 다녀온 확진자를 접촉해서 자가격리됐다가 해제된 광주 신천지 관련자 10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교인 2명의 밀접 접촉자가 49명인 것으로 확인하고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광주와 전남에서도 외국인들이 출국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손이 필요한 농촌과 또 산업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파종을 해야 하는 나주의 한 벼농가. 7만 5천 평 규모 벼농사를 짓는 이 농민은 농번기를 앞두고 일손을 구하지 못해 걱정입니다. 요즘 농촌 일손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원래는 베트남인 2명이 4월부터 6월까지 머물 예정이었지만 해당 국가가 한국 출국 제한 조치를 내려 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제 4월달 되면 못자리 시작해도 모내기 해야 되고 농가를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나도 외국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 됐습니다. 시골에도.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를 입은 나주의 배 농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나뭇가지마다 꽃을 피울 수 있게 하는 인공 수정 작업을 사람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데 해마다 고용해왔던 외국인 수십여 명이 베트남과 태국 등 입국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나라여서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인부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농가에서는 2중고, 3중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광주 전남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제발로 우리나라를 떠난 외국인 근로자는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도 감염 우려 때문에 서로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광주 쪽에서도 이제 보면은 근로자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나간다는 사업장이 극히 일부는 있기는 합니다. 한국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서 빚어진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더해 이제는 필수 요소가 된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농업과 산업 현장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제 비가 지나고 난 뒤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또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반짝 낮아졌는데요. 광주의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평년 기온은 2도가량 웃도는 수준이고요. 한낮 기온은 일사로 인해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새벽 사이 모두 해제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계속해서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화축제가 취소된 광양 매화마을은 상춘객들이 줄어 상인들이 매출 감소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진 지역 꽃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백매화가 꽃봉오리를 터뜨리면서 어느덧 하얗게 물든 광양 매화마을. 올해는 코로나 전파를 우려해 이곳에서 열리던 매화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축제 입구부터 흥을 돋우던 각설이 공연과 노점상이 사라지면서 분위기는 한층 차분해졌고 상춘객과 주민 모두 마스크로 무장한 채 조심스레 봄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왔지. 비 오니까. 근데 대화를 안 한다고 뭐 말을 해도 우리가 그만 요래 필요가 안 하지 뭐. 축제 취소 여파로 상춘객이 지난해보다 줄어들다 보니 인근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이 30%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축제 때만 해도 손님들로 가득 찼다는 식당은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축제 기간 농산물을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던 주민들도 축제 취소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오기를 원하지. 그래도 이 1년에 한 번 농사인데 이때가 최고 손님이 있는데. 주요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와 여수 영취산 진달래 체험 행사의 지난해 경제 유발 효과를 합치면 줄잡아 550억 원. 수백억 대의 경제 유발 효과를 냈던 지역의 꽃축제 개최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5월에 예정됐던 여수 거북선 축제도 취소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축제 시기를 분산해 구성하면 돌발 악재에 따른 지역 경제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6월 달을 성수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각종 프로그램들을 6월에 집중시킴으로써.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개학 연기가 장기화하면서 긴급 돌봄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2,700여 명이던 유치원 긴급 돌봄 신청자가 어제는 4,300여 명으로 8일 만에 1.6배 늘었습니다. 초등학교 긴급 돌봄 신청자 수도 400여 명에서 1,200여 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돌봄 마감 시간을 오후 7시로 2시간 연장하고 급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하면서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등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최고의 상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상무지구. 점심시간인데도 찾는 사람이 드물고 거리 여기저기에는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인근 부동산에 매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영업이 안 되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임대료도 못 건지고 그러신 분들 많아요. 찾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더 이제 주춤하죠. 실제로 지난달 광주 지역에서 폐업한 음식점은 121곳으로 1년 전보다 23%나 늘었습니다. 착한 임대료 등으로 근근히 버텨나가는 업소들도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언제 끝난다는 그렇죠. 이런 거 시가 어렵네. 월세가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도 좀 줄여서 좀 가고 있거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현재의 방식은 또 다른 대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그저 주면 모를까 그러고 전부 다 이거 빚 아닙니까? 빚이라는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봐도 사실 걱정이죠 지금. 이 때문에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건의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시 융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거물코가 너무 성깁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낫죠. 차라리 현금 지원이 낫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점점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빚만 지고 결국에 파산해요. 자금 지원 위주로 나오는 지원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빚내서 빚을 메꾸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정책과 현실 사이에 간극을 메꿔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3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들어온 제보 중 32%가 무급휴가 강요 등 이른바 코로나 갑질이라고 밝혔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홍관희 공인노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제보들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네.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이메일과 카톡 제보 773건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코로나 갑질 제보가 247건이었습니다. 갑질 제보의 그 유형으로는 무급휴가, 연차 강요, 해고나 권고사직, 임금 삭감 등이었는데요. 이 중에 무급휴가가 109건으로 코로나 갑질의 44%를 차지했고 연차 강요가 35건, 임금 삭감 25건, 해고나 권고사직이 21건이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게 됐을 텐데요. 네네. 어떤 어떤 점이 특히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예, 조업 중단과 임금 지급 의무의 충돌이라고 보는데요. 코로나라는 외부 환경이 임금 경영상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네. 이에 따라 생산량 조절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정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비용 절감이었고요. 그 유형화가 연차 소진, 휴가 사용, 사직 순으로 진행되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진행이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사측만의 일방 통행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코로나 발생 자체만으로 휴업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느냐인데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휴업은 사용자 책임이고요. 네. 예외적으로 불가항력적 사유인데 이번 같이 법정 전염병인 코로나 때문에 회사 직원 중에 확진 환자, 의심 환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했고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 소독 방역으로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만 그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감염법 예방법에서는 코로나로 입원 격리된 노동자에 대해서 유급휴가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특히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코로나19로 수입이 줄거나 또 아예 사라진 그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임금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력만을 제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학습지 교사나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 보상 규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주의 노무 수령 거부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응할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한 1,000여 명 정도에 대해서 4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 대상 인원이나 금액 지원의 성격이 융자라는 점에서 실질적 대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고용보험법이 규정된 고용유지 지원금과 같은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에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특고 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법령을 개정하여 고용보험법 보험 가입을 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직장 갑질 119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갑질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실까요? 네, 저희가 기존 이메일 답변 기간을 단축해서 그 4, 5일의 답변을 좀 더 단축해서 48시간 이내 답변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네. 이렇게 코로나 갑질 특별 대처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제보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 지원이나 언론 제보, 그리고 근로감독 청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좀 확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같은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고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긴 했습니다만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 조건 적용이 완화되어도 그 적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결과적으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관희 공인노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선 불복과 선관위 고발 등이 이어지고 있고 후보 간의 경쟁은 과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광산 을 선거구에서는 후보 간의 경쟁이 집안 싸움 수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박시종 예비 후보였습니다. 경선은 하되 결과는 따르지 않겠다. 이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곧바로 민영배 예비 후보가 반박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과 반칙을 되레 바로잡은 것입니다. 경선에서 패배한 민 후보의 재심 신청을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받아들여 재경선을 결정하면서 치열한 2라운드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김성진 예비 후보가 불법으로 조회한 당원 명부, 이른바 오염된 당원 1,400여 명이 문제였습니다. 김성진 후보는 사퇴 후에 즉시 박시종 예비 후보와 원팀을 구성했습니다. 작물을 취득해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나는 도둑질한 작물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민 예비 후보 자신은 직전 지역위원장으로서 모든 당원 명부를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김성진 전 예비 후보가 일부 당원을 조회했다면 민 예비 후보는 이미 전체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측의 날선 공방은 인신 공격성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인의 탈을 쓴 구태 정치인에게 당원 동지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강력하게 페널티를 주십시오. 일부 당권파의 힘에 기대 판을 엎은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민주당 후보들 간의 집안 싸움이 거칠어지면서 일부 지지자들은 흥분했고 기자회견은 파행했습니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서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경선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이용빈 예비 후보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광주시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이석형 예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 여부를 보류했던 민주당의 후속 조치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선거구 쪼개기와 전략 공천으로 민심이 끓고 있는 순천 선거구, 2인 경선에서 3인 경선으로 바뀐 여수갑 선거구까지 곳곳에서 파행과 잡음, 반발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사선 국회의원인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주승용 부의장은 수많은 시간 밤잠을 설치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성원해준 국민의당과 다시 통합한 민생당이 호남민들을 실망시켜드린 부분에 대해 자신이라도 책임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사선 의원인 광주 광산구 갑 김동철 의원은 제3당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5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혜정 후보가 민중당 비례대표 1번으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의 정치권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만 펼치고 있다며 기존의 정치 세력과 완전히 다른 정치 철학과 공약 등을 가진 세력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호남 정치의 새로운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해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을 선택해 호남의 정치 혁명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광주시는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인코어드가 지난해 투자 협약을 체결한 지 5개월여 만에 광주의 인코어드 PNP라는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코어드 PNP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연구를 우선 시작하고 에너지밸리 산단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예산 24억 원을 들여 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인코어드는 1초 단위로 전기 사용량을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시간 전기 사용료 등을 알려주는 사물 인터넷을 제작한 기업입니다. 전라남북도와 광주시 등 호남권 21개 대학 총장들이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 호남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권 대학 총장들은 어제 전남도청에서 회견을 갖고 방사관 가속기는 첨단 기술의 공급 기지로 세계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호남권의 연구개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자되는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 사업은 현재 전남과 충청, 강원도 등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고 빠르면 오는 5월쯤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방역봉사 차량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동 방역봉사 차량은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싣고 광주를 순회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즉시 방역을 실시하는 차량입니다. 동구 지역은 화요일, 서구 지역은 월요일 등 지역별 요일제로 운영되고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지역을 매일 1회 이상 방역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재해구호협회가 이달 말까지 기부금을 모금합니다. 모금에 동참하려면 샵 0095번으로 문자를 발송해 한 건당 2,000원씩 기부하거나 희망브릿지 재해구호협회 누리집을 방문해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기부 방법과 영수증 발급 안내를 받고 싶으면 1544-9595로 문의하면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가 전국 초중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18 3분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40년 전 있었던 역사를 환기하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총 상금은 1,500만 원이며 3분 이상 10분 내외의 영상이 대상입니다. 5.18 3분 영화제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광주 북구 용봉동 패션의 거리에 복합 문화공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들어섰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광주 전남본부 자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공간을 관리하며 중고서적도 팔고 다양한 인문학 강좌도 열리는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화순 출신의 복서 이매지 선수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임 선수는 도쿄올림픽 예선 여자 패더급 8강전에서 인도 사크시 차우디하리 선수를 판정승으로 꺾으며 준결승에 진출했는데요. 이에 따라 올림픽 본선 티켓도 얻게 된 겁니다. 한국 여자 복싱이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7년 첫 세계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딴 만큼 이번 올림픽에서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김보연 실비아올드 미술관에서 소장품 기획전 꽃보모리가 진행됩니다. 고 김보연 작가의 소장품 중 꽃을 소재로 한 4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부귀 영화, 무병장수의 뜻을 담은 꽃의 이미지를 4월 29일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고 단체 관람은 받지 않습니다.